자, 그러면 이제 CS. 네, CS 리더스의 주인공 CS. 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서비스 기업, 가장 그냥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백화점, 아니면 대형 마트, 아니면은 호텔, 네, 요런 서비스 기업들 다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죠? 자, 다들 결과가 어떻던가요? 네, 내가 갔을 때의 뭔가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대형 마트보다는 백화점하고 편의점으로 좀 비교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생수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기대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편의점에서의 기대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생수의 경우에 백화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있더라도 외국의 이런 제품이라든지 뭔가 좀 더 다양성이 많은 제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생수를 하나 사러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리고 생수를 마시면서 뭔가 소파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까지 기대를 하는 거가 바로 백화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고객 만족이 이루어졌다,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고객 만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편의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굳이 3,000원 이상의 그런 생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갈증이 나기 때문에 이 갈증이라는 이 니즈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요즘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많죠. 네, 그래서 꼭 인적 서비스가 있지 않더라고 해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갈증이라는 니즈,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된다. 요게 바로 편의점에서의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만족이 되면은, 네, 만족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막 편의점에 가가지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뭔가 기대서 뭔가 멀티미디어의 이런 뭔가를 보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지는 않죠. 네, 그런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객이 기대를 좀 잘못하신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 타겟별로 이렇게 기대라는 거가 있는데 요 기대에 부응했냐 안 했냐, 네, 요게 바로 고객 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런 고객 만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은 제품을 사용한 후에 고객이 느끼는 기쁨, 오, 만족이 됐어요? 네. 아니면 실망감, 오, 불만족이에요. 그죠? 자, 이런 기쁨 또는 실망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바로 고객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사용 후에 고객이 느끼는 욕구나 기대, 우리 그래서 니즈, 원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욕구나 기대를 충족했냐, 충족하면 기쁜 거고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실망이냐 기쁨이냐라는 그런 감정적인 내용을, 충족 정도를, 심리적인 반응을 고객 만족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CS 리더스를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CS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예시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이 정의는 문제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얘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막 뚜렷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요 다음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뭐냐면, 그래서 학자별로, 전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네, 학자별로 고객 만족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회의 우리가 이제 CS 리더스 시험이 있잖아요. 자, 시험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학자별로 매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외우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자별로도 경영학 책을 또 찾아보면
굿맨이라는 학자가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책이 또 교수님별로 다양하게 또 있거든요. 자, 그 다양한 책을 또 보면 아니면 논문을 보면 굿맨이라는 학자가 꼭 CS를 또 이렇게 정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굿맨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CS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굿맨이라는 학자는 다른 책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CS 리더스 자격증만은 굿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굿맨이라는 학자는 보면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학자가 지금 6명 거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 6명 거를 나눴을 때 굿맨이라는 학자는 저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구입.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구입한다. 그게 고객 만족이다. 자, 재구입이 들어가면 굿맨이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고객 만족을 설명하였으며 고객의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그래서 요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로 고객 만족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사용 전 기대와 사용 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예, 요것도 같이 외우면 좋긴 한데 요 내용은 계속 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라는 내용이 있으면 앤더슨이라는 학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과 뉴먼이라는 학자는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호의적인 감정을 고객 만족, 비호의적인 감정을 불만이라고 정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의적 감정 고객 만족, 비호의적 감정 불만이라고 웨스트브룩과 뉴먼이라는 학자를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지금 이론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이론 내용에 영어로만 학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로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영어로만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그 영어 이름을 따가지고 학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는 표기하지는 않고, 네, 영문 이름에 학자 이름을 넣었고, 자, 지금 여기처럼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런다라고 하면 자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매년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출제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학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한글 없이 이렇게 영어로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책에 기재한 것처럼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렇게 가로 열고 영문 이름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철자를 암기해야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굿맨인데 여기를 뭐 철자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철자를 명확하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학자 이름이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온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자별로 굿맨은 재구입, 앤더슨은 평가 결과, 웨스트브룩과 뉴먼은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자, 요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글자를 따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또 뭐 이렇게 리듬감 있게 뭔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명확한 키워드로 네, 이런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학자는 올리버라는 학자예요. 자, 올리버라는 학자는 만족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판단된다라고 제시를 했고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그것의 자체 제공이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이행되는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정의했다. 자,
앞에서 앤더슨은 평가 결과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리버라는 학자는 판단, 성취 반응으로의 판단, 네, 소비자의 판단, 요 판단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틀러라는 학자는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다 라고 해가지고 즐거움과 실망감. 그 다음에 밀러라는 학자는 소비자 만족, 그 다음에 불만족은 제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지각된 성과 수준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 자, 그래서 자, 기대 수준, 지각된 성과 수준과의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이라는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에 있다. 저 이번 1강에서도 후반 부분에 다뤄보긴 할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그냥 그런 유형이에요. 예, 예. 이렇게 문제 있고 여기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처럼 고객 만족에 대해 정의한 학자는 누구인가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외에 다른 학자가 몇 년 전 거 아니면 작년 거 기출문제 보니까 있더라라고 하면 그 학자를 굳이 만점을 맞으시려면 저는 학자별로 다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합격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 여섯 명의 학자 외에 또 다른 보기에 다른 학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학자분의 정의를 굳이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학자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문제 너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학자별로 6명의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렇게 CS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고객 만족, 기쁨이냐 실망감이냐 충족이냐 불충족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만족에 대한 관련된 이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관련 이론이 지금 3가지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불일치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 이론, 4가지네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귀인 이론이라고, 이렇게 관련 이론들이 나와져 있어요. 자, 아무래도 4개다 보니까 딱 예측되는 게 다음 중 CS와 관련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낼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4가지긴 한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자, 이론마다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에요. 자, 앞에서 CS에 대한 정의를 내린 올리버라는 학자. 자, 올리버라는 학자가, 성취 반응의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취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 자, 기대가 일치했냐, 불일치했냐로 판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리버라는 학자는 1980년도에 만족을 기대 적응 수준과 불일치 지각의 함수라고 규정하면서 기대 불일치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지금 하단에 보시면 나와져 있죠. 자, 이 모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대 불일치 이론은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들이 성과를 기대와 비교함으로써 만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불일치 이론은 요거는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거고,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안타깝지만 요 그림에서 빈칸해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요. 얘네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긍정적 불일치냐, 단순일치냐, 부정적 불일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일치,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일치,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가 기대를 넘어서는, 긍정적 불일치. 자, 성과가 기대를 넘어섰어요. 자, 그게 뭐냐. 나는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지금 갈증이 나니까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정확하게 계산만 되면 되는데, 어머, 편의점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생수 사는 데도 있어서 너무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계산만 정확하게 되면 되고, 시원한 생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대는 당연히 충족이 됐고, 그 이상의 뭔가 성과,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이런 성과가 더 큰 거예요. 자, 이럴 때 지금 일치가 됐어요? 일치가 안 됐어요? 일치가 안 됐죠. 자, 일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일치가 안 됐어요? 긍정적으로 불일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성과가 크면 긍정적 불일치. 그래서 과거에는 긍정적 불일치를 또 다른 얘기로 고객 감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게 가끔 타임머신 탄 것처럼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꺼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지금 중요하죠. 긍정적 불일치 요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한 거하고 성과하고 똑같아요. 성과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치된 거잖아요. 근데 고객 만족이 일어난 겁니다. 일치가 됐고. 자, 근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너무 낮아요. 자, 뭐냐면,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좀 더, 과한, 좀 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엊그저께 갔던 편의점은 너무 친절한데, 여기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기 생수 어딨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네, 계산할 때도 내가 구매한 생수를 던지듯이 준다든지, 자, 이런 것처럼 불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내가 기대했을 때는 백화점은 되게 친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겪어보니까 너무 불친절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났어요? 부정적으로 불일치가 돼버렸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고객이 불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풀이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쪽 파트. 네.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성과가 있는데, 요거 두 개에 대한 갭을 비교를 했을 때 요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기대와 성과가 있을 때 성과가 크면 긍정적 불일치, 같으면 단순일치, 기대가 성과보다 더 크면 부정적 불일치, 불만족이다라는 게, 이게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이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너무 아깝죠. 틀리면.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론은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정성 이론의 의미. 공정성 이론은 피스크영, 그 다음에 모웬그로브, 그리고 스완 올리버 등에 의해 고객 만족 형성 과정이 적용된 이론이에요. 자, 요거 뭐 이렇게 학자는 그렇게 굳이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이론인데, 개인의 투입 산출 비율을 관련자들과 비교하게 해서 고객 만족에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가 바로 공정성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이 아래 한번 볼까요? 즉, 고객은 자신이 투입한 거, 내가 인풋 준 거, 투입 산출 비율을 기업이 얻은 순익, 산출 비율과 비교해서, 투입 산출 비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기업이 얻은 순익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신의 순익이 더 크면 만족하고, 반대로 기업의 순익이 더 크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불만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이 투입된 자본이, 당연히 10만 원은 투입해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내가 1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15만 원 이상의, 10만 원 이상의 뭔가의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충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제공한 것보다는 순이익이 더 크니까 만족이 일어나고, 자,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 서비스 이용해보니까 5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기업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내 거 5만 원을 가져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는 기업이 더 순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불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입한 만큼 뭔가 아웃풋을 받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냐라는 게 바로 공정성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요거 꼬우면 되게 어렵겠죠. 자,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요거는 이론은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얘네들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거. 자, 기억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 자, 또는 분배적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필한 책에서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긴 한데 가로 열고 또 다른 한글 단어로 적혀 있으면 이제 출제하시는 위원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도출 결과의 공정성, 왜냐면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글로 표기했을 때 다른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 한글로 번역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론에서는 세 가지의 유형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세 가지잖아요. 사지선다형이면은 아닌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안 읽은 걸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세 가지다 보니까 여기 옆에 적혀 있는 이 정의를 가지고 다음 중 공정성 이론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되냐, 이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도출 결과의 공정성, 두 번째는 절차상의 공정성,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공정성이에요. 자, 그러면 도출 결과, 분배를 어떻게 했냐, 분배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도출된 분배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포인트가 요거예요. 고객이 불평을 제시를 했을 때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을 도출 결과의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유형의 의미를 적어주고 어떤 공정성인지 유형을 찾으라고 하는데 도출의 결과의 공정성에는 얘가 또 상당히 단골로 잘 나와요. 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 또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여, 요구, 3번은 평등성.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나, 다라, 마, 5가지 중에 도출 결과의 공정성 또는 분배적 공정성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단골 유형입니다. 자, 이게 단골 유형인데 좀 마음이 아픈 건 한글로 이렇게 영어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영어로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리뷰션, 니즈, 그 다음에 이퀄리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도 따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 결과의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의 경우에는 요 의미보다는 얘네들이 잘 나옵니다. 얘네들이 잘 나오는데 한글 없이 영어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5개 보기 중에서 뭐 잘 묶인 것은 요소로 묶인 것은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상의 공정성입니다. 자, 절차상의 공정성은 절차와 정책의 지각된 공평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고객 만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나 정책이 내가 지각한 거에 있어서 공평한가? 우리 한 줄 서기 되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한 줄 서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 갔는데 어디는 4명이 있는데 어디는 3명이 있어서 3명이 있는 데에 섰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차라리 옆에 4명 있는 데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뭔가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더 오래됐는데 뭔가 좀 공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표라는 게 생기고 대기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공평한가?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공정한가. 자, 요거의 경우에는 상당히 소통이 중요하죠. 서비스 직원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를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나한테 상호작용해주고 있는가. 자, 요게 바로 상호작용 공정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우에는 이제 의미를 적어놓고 공정성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절차상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얘네들이 좀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기억은 하시지만 이 아이들 특히 특별히 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자 이름이 영어로만 되어져 있죠. 학자 이름이 굳이 막 외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영어로 있는 거는 굳이 영어만 있는 거는 굳이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영상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영어로도 따로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만 있는 학자 이름은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제안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거는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지 요소들 간에 자, 인지 요소에 대한 거가 인지 요소를 문제로 내지는 않아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요 인지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얘가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교재에 보시면 용어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스가 있는 거에서 용어 설명은 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아드린 거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돼요. 자, 근데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알고 가기가 있어요. 알고 가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용어 설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 요소라는 거는 인간이 지니는 여러 사물, 실, 상황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 내지는 의견, 태도, 신념 등을 인지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 인지한 거가 조화가 안 됐대요. 부조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 요소들 간의 부조화 상태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그래서 이거가 부조화됐기 때문에 조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정심으로 갔는데 나는 만족을 얻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불만족인 거예요. 부정적 불치여가지고. 자, 그럴 때 내가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 뭐래요? 불평을 하잖아. 불만 제시를 해요. 자, 평정심으로 갔다가 불만으로 가요. 왜? 부조화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고객 만족에서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이 이제 관련 이론으로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은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네. 간혹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인 이론입니다. 자, 귀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원인에 대한 추론 과정을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 결과가 이 원인으로 이렇게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네, 찾아가 보니까 요 원인인 거예요. 네,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추론 과정을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어떤 것에 귀속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귀인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왜냐면 요 귀인이론에 대한 이 정의보다는 얘네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발동을 하냐? 첫 번째, 합의성. 두 번째, 일관성. 세 번째, 차별성. 요 아이들로 결정을 하더라. 귀속을 시키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합의성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그거죠. 뭔가 서비스 행동을 보고 불만족이 됐어요. 자, 이 직원만 이런 건가? 라고 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똑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 업무 자체가 이렇게 합의가 된 거구나. 다른 사람도 똑같구나. 다른 직원들도. 예. 자, 그런 내용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합의성. 이거 그렇게, 그래서 이러는구나. 원인을 귀속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관성.
개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일관적으로 반응하는지. 우리 인터넷 3년 약정에서 이용하는데 일관적으로 AS를 뭐 접수하면 그 다음날 안으로 꾸준히 3년 동안 이용할 때 일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바로 오고 어쩔 때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고 자 이러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죠. 예, 예.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예. 일관성이라는 거가 지금 틀어졌죠. 예, 예.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일어났어. 예. 그런 일관성을 얘기를 하고, 자, 차별성.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차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경우 의미를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의미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강, 예, 첫 시간이죠? 자, 1강에서 챕터 1 고객 만족에서 CS 관리 개론에서 개념하고 CS 관련 이론들까지만 봤습니다. 네, 역사나 이제 프로세스 구조는 2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1강이니까 워밍업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학자들 이름 나오죠? 네, 블랭크 나옵니다. 뭐 고르는 거예요? 네, 이 CS 개념이라는 요 내용을 보고 학자가 누군지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블랭크 보죠. 고객 만족을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 재구입. 자, 재구입이 누구예요? 굿맨이죠. 네. 자, 요게, 요 전체적인 의미는 이해하면 다 고객 만족, 다 똑같아요. 자, 키워드를 하나를 여러분들 각인시킬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그 키워드하고 학자를 매칭해서 여러분들 학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뭐 꼬거나 어려운 응용하는 문제 아닌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굿맨 1번이죠. 자, 굿맨은 재구입, 앤더슨은 자 평가 결과, 웨스트브룩과 뉴먼은 뭐예요?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자, 올리버는 뭐예요? 자, 판단. 성취 반응의 판단. 자, 코틀러는 즐거움이나 실망감. 자, 여기에 없는 학자가 누가 있어요? 6명 제가 제시해드렸죠. 자, 밀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밀러라는 학자는 뭐예요? 기대 수준과 지각된 성과 수준과의 상호작용. 자, 밀러라는 학자는 상호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학자별로 개념의 키워드로, 네,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학자하고 개념 묻는 거는 요 유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CS 관련 이론 중에서 기대 불일치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대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대요. 자, 우리 교재로 적어보면 지금 기대가 성과보다 큰 거예요. 자, 일치가 일어났나요? 일치가 되지 않았나요? 네. 그죠? 일치가 되지 않았죠. 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자, 불일치, 지금 불일치. 1번 아니면 5번인데, 자, 내가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자,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자, 이거 이렇게 자, 기대와 성과 얘네 둘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빈도수가 높은 걸로 제가 적중 예상 문제를 기출을 해드렸습니다. 뭐 공정성 이론이라든가 공정성 유형은 3가지 기억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도 잘 출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 두 유형이 제일 빈도수가 높아서 적중 예상 문제를 만든 거고 적중 예상 문제에 없다고 해서 다른 이론들은 안 나오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뒤에 가시면 이제 또 제가 기출 문제를 또 해드렸는데 적중 예상에서 하고 적중 예상에서 나온 거는 되도록이면 뺐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다양성 있게 다룬 거가 기출 예상이고, 적중 예상은 이 이론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를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기출 예상은 다양성을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적중 예상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야 우리가 합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